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59일째로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발표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서 발급과 관련 발급 대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발급하며 인정 백신은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파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등 7종에 한하며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필리핀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마카티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20대 한국인 3명을 마카티 산 로렌조 바랑가이의 한 콘도에서 화요일 오후에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명의 한국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이미 여권이 취소되었으며 이민국의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3명의 한국인은 불법 도박에 대한 한국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9년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유튜버가 졸리비의 타올 치킨을 빗대어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3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미스터 벌벌은 필리핀 졸리비 행주로 만든 치킨 해프닝 실수일까 주작일까라는 제목으로 8분 16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유튜버는 자신의 실험을 위해 키친타올을 반으로 자른 다음 한쪽은 젓가락으로 묶고 닭다리를 형상화하였으며 나머지 한쪽은 빵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겼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전에 필리핀 인플루언서 우길기 문신에 대한 사건처럼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블룸버그 필란트로피 재단의 글로벌 시장 챌린지 프로젝트에서 마닐라시와 부뚜안시가 전 세계 600개 이상의 도시 중 상위 50개 도시에 선정되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2도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위 50위권에 속하는 다른 아시아 태평양 도시로는 오클랜드, 대구, 푸네, 루르켈라, 타이페이, 윌링턴 등이 있습니다. 50개 도시 중 15개 도시가 궁극적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며 각 도시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100만 달러와 강력한 단연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 수상자는 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개인 송금액이 110억 달러에 도달하여 전염병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필리핀 국민의 개인 송금액은 2021년 4월 25억 7,400만 달러로 2020년 4월에 기록된 22억 7,600만 달러보다 13.1%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첫 4개월 동안의 개인 송금 누적액은 110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해 2020년 같은 기간 104억 9,400만 달러에 비해 5.1% 성장했으며 이는 또한 2019년 같은 기간 108억 1천만 달러에 비해서도 증가했습니다. 육상 근로자의 송금액은 19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으며 해상 근로자도 5억 7,400만 달러로 4.9% 증가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현금 송금의 증가는 주로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국가별로는 미국이 4개월간 40.3%로 전체 송금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한국, 카타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은 2021년 2022학년도 개학에 대해 3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6월부터 8월까지 개학을 시작하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여 8월에 개학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9월 첫째 주, 세 번째는 9월 둘째 주 계약을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오네스 장관은 두 옵션 모두 교육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비상 또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업 시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개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육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수요일 의료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제한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73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위원회는 제한된 대면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등교육위원회가 보건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임상 강사와 함께 의학 및 관련 건강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들을 의료 최전선으로 분류한 후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국영철도 클락 1구간 뚜뚜반에서 말로로 쓰인 마닐라와 블라칸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월요일 기준 46.68%의 전체 공정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2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교통부 아서 투가댓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될 열차는 12월에 인도될 예정이며 철도 훈련센터는 연말 전에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자금을 지원하는 필리핀 국영철도 클락 1구간은 38km 구간입니다. 철도가 완공되면 매일 30만 명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뚜뚜반에서 말로로스까지 1시간 30분에서 35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야외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면보호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배가 차관은 국영 텔레비전 BTV와의 인터뷰에서 야외에서 일하거나 걷는 사람들은 안면보호대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보호막은 실내에 있을 때, 쇼핑몰에 있을 때 또는 내부에서 대면할 때만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전파의 위험이 매우 낮고 실외에서 걷는 사람은 습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거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실내에서는 질병에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면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옥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6월 16일 수요일 보고서에서 메트로마닐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하루 평균 829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옥타는 메트로마닐라의 7일 평균이 전주보다 13%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1일 공격률인 10만 명당 6명에 해당하며 이는 메트로마닐라 보통의 위험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메트로마닐라의 재생산지수는 0.69였으며 양성률은 8%가 기록되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일부 지방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산후안시는 15일 435명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해 최초의 시정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깔로칸 정부는 6월 16일 A5그룹 개인의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마닐라시는 7,700회의 백신을 수요일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6월 14일 월요일에 지방정부는 충분한 백신 공급이 있는 한 빈곤층에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6월 14일 현재 1270만 5,870회의 백신이 도착했으며 이 중 기증된 백신은 시노박 100만화이며 코박스 시설에서 도착한 백신은 502만 5,870회 분량이라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구입한 백신은 시노박 650만회, 러시아 가말라야 18만회 총 668만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시노박 백신이 750만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5만 6천회, 가말라야 18만회, 파이자 246만 9,870회 분량이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백신 중 중국의 시노박 백신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13일 기준 694만 8,549회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187만 9,694명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일일 평균 접종은 973곳에서
14만 985명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라구나 비난에서 실직한 아버지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맨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요일 41세의 어머니와 7살, 1살 등 2명의 아이는 집안에서 사망했으며 아버지는 계단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입에는 마스크가 채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는 한때 버스 운전사로 일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된 후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방에서 청량음료와 담배를 파는 것이 유일했으며 이웃들은 부부가 재정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6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5,414명 발생해 총 133만 1,832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58명이 발생해 23,121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6,667명에 이어 7,637명이 회복되어 125만 3,541명으로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94.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6,170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7%가 기록되었습니다. 비콜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단체는 6월 14일 월요일에 에두아르도 아뇨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재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멀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을 가장 엄격한 검역의 ECQ 검역하에 둘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료그룹은 비콜 6개 주 모두에서 코비드19 사례가 놀랍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들은 감염의 급증이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 2주에 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레플러 모니터링에 따르면 까바리레스 노르테는 5월 18일에서 31일, 6월 1일에서 14일까지 코비드19 사례가 171%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콜에 있는 6개 주 모두를 최소 제한 수정 일반 지역사회 격리인 MGCQ 검역에 두고 있습니다. 일로일로시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MECQ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일로일로시 정부는 통행 금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주류 판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금지되며 종교 모임은 30% 내에서 허용되고 식당에서 실내에서는 10%, 실외에서는 30%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바오시는 지난 2주 동안 매일 300건 이상의 감염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통제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바오시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번째로 엄격한 봉쇄 수준인 MECQ 검역하에 놓여 있습니다. 15일 277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809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바오시는 확진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2,500에서 3,000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바오시는 현재까지 12만 335명이 1차 백신 접종을 했으며 7만 7,435명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1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상승한 1117.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4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지역적으로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메트로 마닐라의 날씨는 맑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저기압의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17일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7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